부동산 매입할 때 현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관본권 띠들은 돈다발이 쓰였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욱더 불투명한 수준으로 동호가 도박 자금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사전투표 시작됐는데 말이죠. 6.3 대선 생각보다 흥미진진합니다. 토론회 3차를 끝내고 나니까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바꿨다. 그리고 선거에 이번 투표에 보이콧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좀 실망이 크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란하고 친구할래? 미국하고 친구할래? 생각이 정확해질 것 같죠? 미국하고 친구하는 게 인생 살 때 편할 것 같죠? 그러면 김문수 찍으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도둑놈한테 투표할래?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한테 투표할래? 그러면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죠. 그럼 김문수 찍으면 됩니다. 이직 1땡 이준사다 라는 거죠. 자, 이번 3차 토론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남는 건 젓가락 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한다라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땐 지금까지 이제 좌파 언론과 또 이제 우파 쪽에서 이 비호하는 세력들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이어온 것 같은데, 이준석은 이번에 그 민낯 바닥을 드러냈다. 과하게 오래 정치판에 머물러 있었다. 능력보다 더한 관심을 받았다. 이제 끝날 때도 됐다. 끝낼 때도 됐다라고 봅니다.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는 이준석. 본인이 근로소득세 한번 내본 적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말하고 민생을 말하고 민심을 말한다라는 건 그냥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요즘에 나와가지고 본인을 서민 코스프레 하더라고요. 본인을 노무현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찍고 싶었습니다. 아니, 40에 제대로 된 직장 가진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솔직히 아빠 찬스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40대 평균 가질 수 있는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졌다. 아니, 한 번도 일해본 적 없고 원천징수 영수증 한 번 떼본 적 없을 것 같은 인간이 10억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뭔가 좀 그렇죠? 구린내가 솔솔 풍깁니다. 이준석이 성상납에 대해서 구린내를 풍기는 것보다 더한 구린내를 풍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토론회 3차에서 말이죠. 젓가락을 남겼는데요. 저는 코끼리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톤 과일을 잡수는 코끼리. 그 코끼리는 어디에 있었냐? 이재명 집구석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2억 도박에 투자하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2.8톤의 과일을 잡수는 코끼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선이 자꾸 젓가락 쪽으로 몰려가고 있죠. 젓가락으로 시작해서 사실 전략적 봉쇄수를 쓰려고 고소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을 상대로 고소인 누가? 이재명이 특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발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슬쩍 빠지고 야 앞으로 달려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준석의 이 젓가락 발언을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를 키워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이준석과 이재명은 서로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 이 젓가락 발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뭔가를 벗어나고자 이 500만 원 벌금을 받은 이 이동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동호를 파면 팔수록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공소장까지 공개가 됐죠. 우리가 아는 젓가락으로 그 여성의 주요 부위를 쑤셔야 된다라는 것보다 더 저질스러운 학급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 열렸는데 말이죠. 그것보다 조금 더 충격인 거는 이제 도박 자금이다라는 거죠. 6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동호가 390만 원 재산을 갖고 있는데 도박에는 2억 이상을 투자했다. 아버지의 이 대장동 저수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한 자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토론회 과정에서 튀어나온 코끼리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재직하던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금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좀 나오면서 이거를 금액을 조금 비율을 제대로 때린 거죠. 국민들이 봤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는데 코끼리라는 이 동물을 비유하면서 확 와닿게 된 겁니다. 2,791만 원어치 과일 구매는 그 규모와 정황에서 상식적 수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1kg당 1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2.8톤에 달하는 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코끼리 키우냐라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단순한 과일 소비를 넘어서 카드깡까지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못 먹을 만큼 과일을 샀다라는 건 사놓고 뒤로 이제 카드깡 돈을 챙긴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의심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의 이 답이 좀 희한스럽습니다. 직접 쓴 적도 본 적도 없다. 실무 부서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잘하면 다 지 거고 못하면 남 탓하는 게. 그런데 국민은 이 단순한 회피성 해명이 더 이상 안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실무자 책임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정도의 돈이라고 하면 횡령이죠, 횡령. 그러면 형사 고발이나 징계가 뒤따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 없었죠. 결국 이재명이 관리자이자 조직의 수장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점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이가요, 총 1억 653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기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쓴다. 하긴 집에서 쓰는 그 건전지까지도 법인카드를 샀고 시계도 샀다라는 말도 있고 또 에르메스 로션까지도 이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집에서 쓰는 쿠오레 샴푸, 청담동까지 가서 사기도 했었죠. 일제입니다. 자, 그 가운데 과일 구매 내역은 2,791만 원, 월 평균 120만 원대 과일 꾸준하게 결제했다. 과일을 월 평균 120만 원 먹기 힘듭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에 그냥 포도송이 하루 매일 사 먹었다라고 해도 30만 원, 40만 원 되겠죠? 근데 거기에 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인지 120만 원 과일을 꾸준히 결제했다라는 건 카드깡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공직사회에서 대체 이 많은 과일이 어디로 갔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디에 납품을 했는지 뒤로 돈을 뺐었는지 이거는 결국 회계 착오로 덮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 진술과 유죄 사건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아니 도덕적으로 이렇게 약간 구리지 않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본인에 대해서 사퇴할 의향이 없냐, 의사가 없냐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이제 무리한 기소다. 유죄 나온 거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유죄 사건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만 안 잡혀갈 뿐 밑에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죽고 난리가 난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조명현 씨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 수행비서죠. 목숨 걸고 제보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이 조명현 씨가요, 김혜경의 개인 심부름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소연 있죠. 배소연의 남자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소연은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팀장으로서 사모님 팀입니다. 역시 업무 추진비로 김혜경 씨의 사적 지출을 결제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실제로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소연이 뭐라고 했냐면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사용 내역을 위장하거나 금액을 나누어 결제하는 방식까지 사용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현 씨가 미리 자기 개인 카드로 쓰고, 왜냐하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카드 쓰고 다시 시간 나서 주중에 이제 법인카드로 교체를 한다.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경기도청에서 이른바 사모님 팀이 조직적으로 김혜경을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산이 도청의 예산에서 지출됐다라는 점은 당시 도정이 사적 용도로 전용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김문수 후보의 안사람 설난영 여사는 뭐라고 했죠? 법인카드는 사적 이용을 하는 거 생각조차 못했다. 그리고 관용차 이용은 사실 이 공적인 업무에서 이용을 했지 사적인 업무는 내가 내 차로 운전을 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 높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좀 훈훈한 사건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댓글에서 본 건데 이 설란영 여사가 진짜 그 생활하는 그 생활 반경 안에서 봉사, 헌신 이게 그냥 몸에 배인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게 이제 외부에 있는데 그 재활용을 하는 날 되고 나면 이제 좀 많이 주변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란영 씨가 정말 그 부분 다 청소하고 있고 제대로 안 된 재활용도 이제 라벨지 다 뜯어서 분리수거하고 있고 이거 보면서 사실 주민들이 지금 말해서 이렇게 보니까 설란영 여사인데 그 전까지는 정말 이건 뭐야 너무 봉사를 해서 청소하시는 분인가 봉사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입주민이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그냥 생활 자체가 이 불법적인 거에는 전혀 고개도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온 이 김문수 후보네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관용차를 왜 사적으로 쓰지? 왜 집에 주차가 되어 있지? 그런 건 일절 없고 관용차를 쓰려고 하면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도지사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죠. 사적으로 쓴 적이 없고 그 일지를 꼬박꼬박 정확하게 썼다. 사실 이게 지도자로서의 이 생활 그리고 마인드다라는 거죠. 이 국민 세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나라 녹 먹으면서 이 국민들에게 하나의 흠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은 물론 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가 마치 뭐 내 것이냐 집에서 쓰는 건전지 그 문 앞에 이거 삐삐삐삐 누르는 그 건전지 교체까지도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겁니다. 아니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도청의 카드는 카드대로 받고 그리고 그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 각 이제 부서마다 업무 추진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를 돌려서 썼다라는 겁니다. 기가 차는 거죠. 이 지능적이다라는 겁니다. 돈 벌어서 동호 도박 자금을 댔나? 저는 참 궁금한데요. 사실 동호 아버지도 골치가 아플 것 같은 게 이동호라는 사람이 이제 큰 장남이죠. 그렇게 눈에 띄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능력껏 자신의 힘으로 뭐 회사를 다녀서 이제 소득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한 부모 서포트가 지금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구체적으로 검찰은 말이죠. 이 사모님 팀이 구매한 내역 소고기 나옵니다. 복요리 나옵니다. 초밥도 나옵니다. 이렇게 잡순 음식물 구입비만 889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 배소연 씨가 저 집엔 기생충이 있나 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조금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의 옆집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 법인카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눅눅하면 큰일 나는 그 빵이 눅눅하면 큰일 나는 그 샌드위치 대금만 685만 원입니다. 세탁비가 270만 원, 배달비가 159만 원. 마구마구 사용했죠. 이게 내 돈이고 이게 내 남편의 힘 땀으로 벌어들인 돈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함부로 못 씁니다. 자, 김혜경 씨의 사적 용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제사상도 차렸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이재명 부부가 함께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호텔 숙박비, 명절 선물 세트, 고급 커피류 등도 공적으로 결제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말이죠. 이 물적 증거를 확보한 후에 이런 자료들을 뿌리죠. 물적 증거가 완벽히 확보됐습니다. 심증만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유죄가 난 게 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의 눈과 코를 귀를 피해서 조직 내부에서 벌어졌다라는 주장은 국민의 상식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적인 업무에 도청의 인력이 동원됐고 그러니까 조명은 씨 같은 경우는 빤쭈 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금이 기획된 방식으로 전용되는 구조가 2년간 지속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관리 책임자의 무능이 아니라 묵인 또는 방조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은 말이죠. 공금에 대한 감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정직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여전히 법인카드 의혹을 말이죠.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자백을 했습니다. 빼박이다라고 하죠.
이쯤 되면 말이죠. 이재명이는 몰랐다라는 말 대신 왜 몰랐는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정 하나도 회계가 불투명하고 사모님 팀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이런 문제들이 되면 최고의 결정권자 이재명이 모른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면 김정숙 관봉권 띠두른 5만 원 돈다발 쇼핑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문다혜가 부동산 매입할 때 현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관봉권 띠두른 돈다발이 쓰였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욱더 불투명한 수준으로 동호가 도박 자금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세금, 피 같은 세금이 이 집구석의 놀이로 쓰인다라는 건 분노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국민적 공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꼬라지 아작납니다. 나라의 모든 부패는 결국 이재명이 모른다로 이제 귀결될 것이죠. 이게 무슨 리더십입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말이죠. 이 돈이 안 맞으면요. 이 아구가 맞지 않으면 사장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 책임을 진다라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이 부패, 밑에 사람들이 부패했고 다 밑에 사람들이 뭐 했고 나는 모르요 이러면 거기 왜 앉아 있냐라는 거죠. 이번 선거는 말이죠. 도둑놈 뽑는 선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성남에게 투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김문수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직 1등 이준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